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원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편해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편입니다. 25주년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2020년이 돼도 25주년이신 우리 플래툰. 원래 맞습니다. 네, 2020년이 25주년인가요? 예. 와, 그럼 제대로 된 25주년 소개네요. 그렇죠. 자, 이제 새해가 밝았고요. 새해 첫 그쵸. 방송입니다. 작년이 블레이드 러너의 해였다면 올해는 원더키드의 해입니다. 네. 네. 2020 원더키. 그렇죠. 칼군스타표 해네요. 그렇죠. 89년 작품이니까 31년 전이네요. 네. 그때 배경은 이제 아포칼립스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거의 이제 지구가 멸망해가지고 원래 2019년 12월 21일에 이제 멸망했어야 됐으니까. 한번 네. 멸망했고, 그렇죠. 예.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밀떡은 계속된다는 거. 그렇죠. 네. 밀떡은 계속되고 있고요. 세계가 망해도 갑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 주제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 플래툰 하면 생각나는 게 다른 잡지하고는 좀 다른 게 그 네. 총기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죠. 약간 굉장히 그 깊게 디테일하고. 파고 네. 있는 그런 잡지 중에 하나죠. 네, 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죠. 네, 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고 이 플래툰의 그 총기 이야기 네. 들 중에서 이번 25주년 그 1월호에도 보니까 언급했죠.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네, 있는데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네. 간단하게 다뤘습니다만 또 다른 이야기 또 거기에 덧붙인 이야기까지 다 포함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 일본 육상자위대 주로 그렇죠. 자위대 전체로 볼 수도 있겠죠. 일본 자위대의 그 차기 돌격소총에 예. 관한 그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로 홍 편집장님이 말씀을 네, 해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일본 자위대가 지난 12월 6일자로 신형 소총을 도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권총도 같이 도입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이제 일본이 사실은 1989년에 89식 소총을 처음 채택한 이래 무려 30년 만의 일입니다. 참 오랫동안 갔죠. 이게 우리나라는 30년도 더 됐잖아요. 30년 더 됐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1964년에 그러니까 전후 일본 최초의 자국산 소총이 64식 소총을 채용한 이후 1989년에 그 64식을 대체할 차기 소총으로 89식을 개발하고 이번에 30년 지나서 이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이 신형 소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체 개발하는 자체 건가요? 개발이죠. 일본은 소총은 무조건 자체 개발 원칙입니다. 근데 총 모양 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렇죠. 여기서 저 개머리판 어디서 가져오고 저기 이 총열은 어디서 가져오고 이런 느낌인데요.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여기저기 뺏겼다고 할 수 있는데 좋게 얘기하면은 그만큼 요즘 어떤 바깥 세상에 돌아가는 트렌드를 따라간다. 잘 포착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일본답지 거죠. 않네요. 어떻게 보면 일본답지 않아요, 진짜. 예. 이 개머리판 어디서 봤다니 했더니 스카. 네, 그렇죠. 스타일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크고 작은 무기 체계의 플랫폼이든지 비슷하게 쫓아 들어가는 추세를 반영한 뭐 시대의 흐름을 탄다. 네, 뭐 그런 이렇게 건데 좋은 말로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예. 일본이 이번 차세대 소총은 벤치마킹을 많이 한 제법 그런 잘한 소총으로. 편이라고 봅니다. 네. 예를 지금 이 신형 소총을 보면은 딱 뭐 까놓고 얘기할게요. FN 스카 내지는 부시마스터 ACR 그쪽 계통의 총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게 딱 보면 보입니다. 그렇죠. 총열 모양도 그렇고 개머리판도 그렇고요. 개머리판도 그렇고. 예, 내일도 이거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그 네. 느낌이고 사실 보면은 요즘 총에 들어가는 어떤 요소들을 그런 식으로 많이 잘 조합을 했는데 이게 아직 좀 불분명한 게 이게 아래 총은 플라스틱 폴리머로 되어 있을 거라는 추측은 있지만 불확실하고 일단 위는 거의 99.99% 그 금속재 즉 알루미늄 합금재일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현재까지는 발표된 사진만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근데 육자대의 홈페이지나 이런데 또는 육자대의 훈련 상황을 보면 아직 이 차기 소총이 보여지지는 않는 거 보면 예 도입을 공표를 한 거고 그렇죠. 아직 도입해서 실전 배치까지는 안 돼 있지 않나.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도입 예정이 발표된 거죠. 그런 거예요. 사실 올해까지
얘네가 해외 소총들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게 경쟁이 된 상대가 현재 발표된 걸로는 FN 스카와 HK416이었는데 사실 결과가 뭐 점수가 몇 점 이런 걸 발표를 안 했어요. 그냥 종합 검토 결과 이걸 쓰기로 했다라고 한 겁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이 총을 만드는 업체는 지금 64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일본 국산 소총을 개발하고 생산했던 호화공업입니다. 결국 만들던 데가 또 만드는 거죠. 호화공업 뭐 나름 일본에서는 그 소총 내지는 뭐 각종 그 개인 화기 쪽에 그렇죠. 예. 좀 특화돼 있는 그 회사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좀 유명하거나 또 수출 실적이 있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죠. 아 의외로 수출 실적은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게 일단 60년대에 네. 그 AR-18 아, 소총을 라이센스 생산해서 수출을 제법 했어요, 사실은. 하다가 문제가 됐던 게 그 회사였죠. 그렇죠. 아일랜드에 팔았나? 아일랜드까지 흘러 들어가면서 네, 네. IRA가 쓰는 게 포착이 되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이 책정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원흉이에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되게 예. HK416도 참여하고 스카도 참여했다는 얘기는 일본 해자대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정책이 바뀌어서 외산도 수용하겠다. 뭐 그런 입장이었겠네요. 어느 정도는 그게 있었는데 야. 사실 이번에 나온 그 신형 소총 음흠. 적어도 사진만 보면은 만약에 이 총이 어떤 성능적으로 큰 이슈가 없는 수준이면은 굳이 외산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음흠. 왜냐하면은 일단 이번에 이 신형 소총이 조금 놀란 게 네. 한 자루에 30만 엔 정도 합니다. 조달가가. 네. 사실 30만 엔과 우리나라 돈은 330만 원. 네. 비싸네라고 할 수 있지만 내년 1년 예정이 3,000정이에요. 3,000 몇백 정 정도. 2021년. 2020년. 올해죠. 예. 네. 호화공업이 먹고 살 수는 없겠다. 그 정도면. 호화로운 생활은 불가능하겠네요. 딱 진짜 들어오시네요. 사실 일본 입장에서 호화공업이 제식소총 납품하면 남기는 건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게 납품 예정 기간이 몇 년인 것 같으세요? 이것도 한 30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딱 네? 30년 진짜로? 예정이에요. 네. 30년 기준 8구식에 30년 걸렸습니다. 3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딱 2019년이 끝나니까 또 30년치를 네. 또 해준 그렇죠.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 아니- 8구식을 지금 다 받지 못한 부대도 아직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20만 정 이상이 아니요 15만 정이에요 예정이. 예정이 15만 정이에요? 예. 30년 그러면- 하면은 5천 자루인가? 일부 일 1년에? 년 부대는 평균 아직도 5천만 정. 일부 부대는 예. 아직도 육사식 들고 있는 부대가 있습니다. 지금 불쌍해. 끝내줘요 일본 진짜. 근데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느린 템포와 연평균 5천 정밖에 안 되는 수량 가지고 정당 게다가 그나마 내년 올해는 5천 정도 아니에요. 3천 몇백 정밖에 안 돼요. 그걸 가지고 한 자루에 30만 원을 끌었다는 거는 많이 깎아준 거네. 많이 정말 노력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정도 수량이면은 HK416을 납품받아도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물론 프랑스 같은 경우는 30년치 AS를 다 받은 거지만 몇 년 동안 10만 정 납품받으면서 한 자루에 거의 4,000 유로를 받습니다. 3,800유로인가? 그거하고 비교하면 30만 엔은 뭐 싼 가격은 아니지만 일본의 그렇게 전례에 비하면은 굉장히 싼 가격이죠. 그렇죠. 네. 심지어 89식이 30년 전에 34만 엔을 받았어요. 그 지금까지 물가 인상률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할인이 돼 준 겁니다. 물론 K2보다 엄청 비싼 거 아니하시겠는데 K2C1도 지금 한 자루당 1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다가 K2C1은 1년에 그래도 10,000 단위 이상 납품이 돼요. 그거 생각하면은 무시 못하게 지금 싸진 겁니다. 그렇죠. 우리하고 또 뭐 1대1 비교를 아니할 수도 없고 물론 처진 환경은 좀 다르고 그렇죠. 상황이 좀 다르고 우리는 또 대규모의 병력 운용이 되고 있는 군인이기 때문에 뭐 거기다 이번에 K2C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도 어느 정도 그 약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미 뭐 그렇죠. 필리핀 쪽에도 좀 네, 들어가고 있고. 뭐 근데 결국은 뭐 우리 얘기도 조금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도 역시 K2C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차기 돌격 속총을 새로 개발한다. 뭐 그 얘기는 있죠. 그것도 국산으로 가겠다는 그런 방침이 어느 정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 HK416이나 뭐 스카 뭐 이런 저 외산이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아니고 안 되죠.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시사하는 바도 있네요. 예. 일단 이 차기 소총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일본의 음흠. 총 자체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외관상으로는 그런 어떤 ACR이라든가 그런 총들 비슷한데 기능적으로도 비슷합니다. 그러겠죠. 개머리판은 옆으로 접힐 수도 있지만 또 길이도 조절될 뿐 아니라 이 뺨 받침 그렇죠. 위로 부분도 올라갈 수 있게. 위아래로 조절이 되고요. 그다음에 탄창은 좌우 어느 쪽에서 눌러도 되고 또 조정관도 문제 조정관이요. 예, 89식은 원래 오른쪽에만 있었어요. 왼쪽도 아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좌우 있는 걸로 개량이 됐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좌우 모두에 있습니다. 아, 그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다 쓸 수 그렇죠. 있게요? 즉 네. 인체공학적이라는 면에선 K2보다 나아졌어요. 그리고 권총 손잡이 각도 같은 것도 미국 쪽의 어떤 추세를 좀 따라한 면이 있고요. 좀 약간 좀 가파르게. 그렇죠. 수직. 예. 있네요. 네. 그 우리 홍 편집장님이 그 일본 출장도 가끔 가시는데 그렇죠. 예. 그 호화공업에 가서 간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거기 이- 외국인 출입 안 합니다. 아예 안 웬만하면. 해? 예. 어, 웬만하면 못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한번 이제 쏴봐야 그렇죠. 느낌을 봐야 아는데 많이 쏴본 분들 뭐 예. 그 홍 편집장님이랄지 뭐 태상호 기자랄지 예,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한번 쏴봐야 실질 좀 비교도 좀 되는데 근데 뭐 솔직히 5.56mm 소총 다 거기서 거기죠. 거기서 예. 그리고 이 총이 또 레일 시스템을 요즘 총답게 장착을 했는데 음. 레일도 측면은 그 흔히 얘기하는 M락 아, 그쪽 규격으로 해서 아래쪽도 M락이에요. 상당 부분은. 아. 아 이제 얘네가 요즘 유행을 빨리 캐치했구나 비교적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모듈화된 설계인 것 같아서 뭐 총열이라든가 뭐 레일 같은 거를 쉽게 교체할 수 있을 교체할 것 수 있게. 같습니다. 예. 다만 소문에서처럼 7.62mm 나토 버전도 만들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꽤 요즘 트렌드를 포착을 잘했어요. 심지어 탄창도 뭔가 맥풀, 피맥 비슷한 간지로 폴리머 탄창을 예, 탄창이 했고요. 좀 간지가 나긴 나더만요. 예. 예. 이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본받아야 될 게 네. 실은 일본의 자위대에 네. 총기 관련해서 의외로 그 고참 총덕들이 끼치는 영향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 군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흔히 얘기하는 총덕이긴 하지만 어떤 네임드 총덕이라고 할 사람들 음흠. 한테 정식으로 어떤 의료에서 뭐 의견을 바꾸는 게 별로 적지 않습니까? 없죠. 예. 얘네는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특수작전군을 중심으로 걔네는 말이 총덕이지 사실 그 총기 전문 관련 잡지 필진들 그 미국에 주재하는 일본인 필진들의 실력이라는 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뭐 어떤 필진은 40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총 엄청 잘 쏘는 분들도 몇 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잠깐 조금 새 나간 얘기인데 일본을 보면 일본의 그 군사 서적들을 봐도 네.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는 그렇죠. 정도고 예. 그리고 매니아 분들도 제가 그 오키나와를 저 방문했을 때 그 가데나 공군기지 부근을 이제 촬영해 보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거기 갔던 그 일본 매니아들의 열기는 뭐 네, 어마어마해요. 거기 뭐 예. 이착륙 장면 줄을 서서 찍고 있죠. 그렇죠. 예. 네. 뭐 아까도 말씀드린 특수작전군, 일본의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사격 훈련을 그 일본의 컴뱃지의 필진이었던 그 이치로 나가타라는 포토그래퍼 겸 슈터 사격 선수인데 이 사람한테도 철저하게 받았어요, 진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스승이에요, 거의. 최근에 우리나라 특수부대도 미국에 가서 이제 그 훈련을 받거나 하는 경우 있고 이제 패친 중에도 이제 그 가서 훈련을 받는 이제 그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있죠. 네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도 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렇죠. 네, 하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차기 소총이 반면교사가 될 것 같아요. 해줘야죠. 결국은 그렇게. 우리도 국내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지금 현존한 총기의 장점들을 가져와서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죠. 예. 아 그리고 일본은 또 이번에 소총뿐이 아니라 권총도 바꿉니다. 네. 그런데 권총은 좀 의아한 면이 있어요. 그렇더래요. 좀 예. 그런 뭘까 그 트렌드가 좀 반영된 느낌이 아니고 아 그건 해외 직구매입니다. 직구매예요? 예. 근데 HK의 SPF9. 근데 어찌됐든 모양은 좀 그렇더라고요. 아 그 나름 최신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VP9이라는 미국 상품명으로 VP9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예. 어쨌든 뭐 폴리머 프레임의 다연발 9mm 스트라이커 격발 딱 요즘 유행 반영한 그거긴 한데 직구라고요? 그거보다 직구가 더 놀랍네요. 근데 직구인데 엄청 변화구- 비싸요. 변화구도 아니고. 엄청 비쌉니다. 이게 지금 한 자루에 아마 거의 100만 원급 우리나라 네? 돈으로. 소총의 3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요. 엄청 비싸요. 그러면 이 권총이면 뭐 그 장교뿐만 아니라 전차병, 그렇습니다. 뭐 이런 조종사 여러 그럼 분야에 나눠. 아무리 뭐 일본 그 자위대가 그 규모가 좀 작은 편에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또 작지도 않죠. 요즘 유럽의 그 선진국 기준으로는 큰 예, 편이죠 큰 지금. 편이죠. 네. 그러면 뭐 상당한 수량일 텐데 그렇죠. 이걸 다 외산에 그 비싼 걸로 수입을 한다. 근데 이건 이해가 가는 게 네. 솔직히 자위대 물량 정도면은 사실 소총도 직구매가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 물량이기도 그쵸. 하고 10만 15만 정 정도면 늘 그것도 30년 동안 납품받느니 바로 전 권총도 그 외국 권총을 그냥 라이센스 생산한 뭐 그 정도 레벨이었습니다. 사실 전에 쓰던 그때 시그의 P220 이 권총을 면허 생산했었어요. 일본이 그렇죠. 권총 그 같은 경우는 호화공업이죠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신주어 공업이라고 아. 그 또 다른 데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초도 물량은 아예 직도유로 가고 있고 아. 후속이 직도유 될지 아니면은 면허가 될지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도입해 보고 그다음에 뭐 결정하겠네요. 수량이 그럴 좀 수도 많아지면 라이센스로 가겠네요. 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직도유 갈 것 같아요. 아 직도입. 왜냐면은 솔직히 이거 권총도 30년이 깝깝한데. 애매해요, 솔직히. 권총도 예. 30년이 깝깝한데. 사실은 뭐 자위대가 라이센스를 많이 한다고 바뀌었다는 해도 거죠. 그 생산 단가가 뭐 일본 뭐 장난 아니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에 팔리는 물건을 자위대는 100만 원. 더블에 가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웃고 더블로 가네요. 예. 거기서 비리가 많네. 예. 거기 만만치 않아요, 사실. 아니 저건 외제는 무너졌냐? 네. 야. 근데 뭐 이걸 뭐 집중 취재는 아무래도 일본이니까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일본 그 군에서의 어떤 반응은 아직 뭐 보도가 나오거나 이런 건 없나요? 걔네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 이 말을 굉장히 아끼는 편입니다. 현역 대원들이. 80, 90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평가가. 난 또 그 나이들이 좀 있잖아요. 그 네. 자위대는 네, 네. 뭐 40대도 있고 뭐 네. 이러니까 할 말은 하는 그런 군대인 줄 안 알았는데 또 그래요. 안 자위대도 말조심 엄청. 네. 외려 걔네는 직업 커리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몸을 그렇긴 하는 게 하겠다. 있습니다. 그렇긴 왜냐하면 하겠다. 40대 정도 자위대원이 나와서 할 게 별로 할 거 없잖아요.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끝까지 연금을 버티려고 받아야 했지. 되기 그치. 때문에. 네. 그게 존버를 해야 됩니다. 자위대 고참 부사관들이 퇴역하고 나서 뭐 들으셨군요. 빌딩 경비원하고 이런 경우 많아요. 난또 밀떡에서 존버 정신이 나오는 줄은 몰랐어. 난 또. 나는 비트코인만 사서 그런 줄 알았는데. 존 버닝턴 씨가 나올지 몰랐어요. 존 버닝턴, 네. 그 무서운 훌륭하신 분인데, 분입니다. 예. 자 그럼 이 차기 돌격 소총 그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큽니다. 네, 큰가요? 일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기 소총 이래봤자 또 K2 계열로 개량형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냉소적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던 민족분들이 네, 많았는데 네. 그나마 그거는 좀 해소가 될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국내 메이커들이 세계적인 추세나 이런 거를 좀 재빠르게 발맞춰가는 그런 맛이 좀 없어요. 사실 좀 부족해요. 사실 아직까지는. 지금 뭐- 이번에 좀 경각심을 받았으면 네. 좋겠고요. 이제 이 경각심- 일본만도 못하다라는 그렇죠. 네. 네. 평가를 이러면 안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일본 차기 소총이 나오기 돌격 소총이 나오기 전에도 그 상상 그 에어쇼에도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뭐 S&T 모티브 측이나 다산기공 측이나 굉장히 그 열의가 있고 네. 그 차기의 그 소총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로 베이스에서 예.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차기 소총 사업을 어디로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 두 업체의 위상이라든지 이게 위상을 떠나서 거의 잘못하면은 생사 생산 그렇죠. 여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몇십만 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정하면 또 이제 바꾸기 몇십 년 동안 갈 어렵죠. 거니까. 중요한 그렇죠. 문제가 이 메이커가 제안을 해도 받아들이는 군의 시각에 또 문제가 있어요. 군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에 관해서 굉장히 국군은 보수적이에요. 너무 보수적이고 또 저런 걸 제안을 해도 아니 이거 뭐 이렇게 그 대량으로 쓰는 모델을 뭐 내일 달려야 되느냐 뭐 이런 반응이 또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또 문제가 결정권 가진 분들이 총알못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음. 총에 대한 시각이 K2가 실전 배치된 시절하고 큰 차이가 없는 네.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뭐 거추장스럽게 많이 달렸어 뭐 이런 반응이 나오고 그렇죠. 지금 자위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보고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자위대도 기존의 어떤 자위대의 어떤 시각이었으면 이런 게 물건이 안 나옵니다. 또 이상한 정말 야, 역시 자위대야 싶은 물건이 나왔을 레일이 텐데 뭐 개머리판에 달려 있다든지. 그러니까 네. 아니 뭐 그런 한마디로, 거보다 네. 레일도 없고 뭐 그런 네. 식으로 이상하게 나왔을 레일이 텐데 있긴데 뭐 개머리판에 저거를 달려 있던. 한국군에게 제의를 했을 때 저게 오케이가 될 거냐 하면 그렇죠.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절대 아니거든요. 탁상공론 하는 사람들이 네. 자꾸 너무 이렇게 탁상공론이 얘기하니까 심해요. 네, 진짜. 그거에 대한 그 비판이나 기조는 물론 해야 되는데 이거와 조금 다른 얘기지만 뭐 아미타이거 4.0 네.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기동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은 방향 전환이 있고 이 대규모의 군을
그렇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각계병들에 네. 대한 어떤 그 시선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닌가. 군 수뇌부 입장에서 그러면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옛날처럼 뭐 뽑아놓으면 몇만 명씩 뽑아서 그냥 약간 방패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소모품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아니니까. 이젠 그럴 네,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더 바뀌어야 되는 게 아직도 뭐 특전사 개인 구매 장비 못 쓰게 한다 뭐 이런 말 나오는 건 아직은 아니라고. 지금 특전사 쪽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여기서까지는 못 하겠고요. 네, 지금 네. 시간이 없어. 국가에서 대조도무절판을 그 쓰지 개인이 산 못하게 장비도 하고, 못 예. 쓰게 하는 그런 판이니. 아니 목숨을 누가 안타깝습니다. 지켜줘야 돼 그러면 참. 각자 도생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 만약에 소총을 만약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약간 롤모델이 될 만한 그런 모델이 있을까요? 일단 솔직히 말하면, 구경부터 예. 정해야 되죠. 아 근데 구경도 좀 애매한 게 일본은 5.56mm 가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안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무리수로 둘 필요가 없는 게 한국이라는 우리나라 그다음에 북한과의 전쟁 환경은 사실은 저는 상당 부분이 이 6.25 때는 고지전이었지만 지금은 시가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7.62mm나 6.8mm. 6.8mm 때는 좀 과하거나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니 네. 저는 그런 어떤 교전 교리상의 문제보다도 6.8mm가 들어오게 되면은 훈련부터 총기 생산까지 싹다 너무 바뀌어야죠. 많은 게 뜯어 고쳐야 되는데 아. 그게 과연 가능할까? 네. 한국군 항상 따지는 그 재고 탄약 그 5.56 그 수천만 발 수천만 발이 있을 텐데. 사실 나토 국가들도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 다 지금 차기 소총도 5.56mm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6.8mm를 따라가냐 아니냐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보고 결정에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날이 갈수록 약해진다는 게 그거보다는 50년대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7.1 나토탄 채택했다가 그 딴 나라 따라갔더니 5.56이 5.1 갑자기 가서 나와서. 완전 히 대신 때리듯이 네, 네. 이번에 그 역쪽이긴 영문, 하지만 네. 또 그런 식으로 결국은 서로 못 따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근데 벌어지는 거죠.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그 미군이 실전 경험이 풍부한 나라고 그렇죠. 풍부하죠. 그런 나라에서 그 나라도 분명히 그 데미지가 있을 텐데 6.8로 변화한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있고 시사한 바는 있습니다. 우리가 5.56mm를 계속 고수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그렇죠. 없어요. 네. 예, 연구는 해야 됩니다. 확실히. 풍산에서 5.56mm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탄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겠죠. 해야죠. 예. 뭐 여러 가지 이번 그 일본 차기 이 돌격 소총에 네. 대한 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가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렇습니다. 후반에는 얘기했고요. 그것이 굉장히 좀 알찬 네. 그런 그 예. 에피소드가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좀 황당하긴 합니다. 뭐 30년 동안 생산 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것도 또 알 수가 없는 게 네, 이게 아직까지 제식 명칭이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내년부터 지금 생산 배치하는데 제식 명칭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이게 자위대가 이런 식으로 제식명을 안 붙인 장비 몇 개가 있어요. 그냥 부대 사용 승인만 받고 쓴다는 얘기는 또 개량이라든가 생산 계획 변경 같은 거를 자유롭게 물론 하겠다. 네, 물론 일찍 하면은 가능하고요. 그게 19식 소총이라고 이름이 붙어야 돼요. 아니면 공공식이거나 네. 네. 내년이니까 20식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름이 없어요. 이어롱 비어롱이네요 그냥. 예. 뭐 어쨌든 그거는 그들의 문제고요. 네, 그렇죠. 우리는 좀 더 뭐 복잡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히 그리고 뭐 얘기해서. 네. 그들이 뭐 시행착오를 겪던 뭘 하던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이점만 따오면 되는 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차기 돌격 소총 우리 입장에서는 안 다뤄볼래 안 다뤄볼 수 그렇죠. 없는 네. 지피지기. 그런 지피지기입니다. 예. 이슈였습니다. 자, 이게 아주 그 유익한 이슈였고요. 네, 네. 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계속적인 그 취재와 네. 관심은 정보 업데이트가 우리 또 네, 그 네. 홍편장님 이하 플래툰에서 플래툰 네. 집필진이 또 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또 언젠가 소개하는 네. 그런 네.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본의 차기 돌격 소총에 대해서 이번 시간 다루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여러분께 경례 밀덕.